네, 오늘은 영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기존에 제가 영상 편집에 대해서 다룬 적은 없는데요. 가끔 이제 쇼츠나 동영상 제작을 할 때 인트로 부분에 넣어두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편집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박자에 맞게끔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방법을 오늘 배워볼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떤 걸 사용했냐면은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긴 하지만 캡컷 프로그램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매우 간단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야 되겠죠. 뉴 프로젝트를 눌러주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아니면 영상 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자, 사진을 이렇게 끌어다가 제 13장의 사진을 한번 끌어다 놓을게요.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요. 아니면 폴더채로 가져와도 됩니다. 자, 이거 같은 사진들 13장의 사진을 자,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 컷마다의 그런 할당된 초가 있습니다. 보면 한 2초 정도마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거는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메뉴에 들어갑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세팅스가 있죠. 세팅스에 들어가서 보면 에디트에 있습니다. 에디트 들어가시면 이미지 듀레이션이 있는데 제가 이제 2초로 설정했기 때문에 2초마다 이렇게 간격을 나눠서 균등적으로 분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걸 4초마다 바꾸고 싶다 했을 땐 4로 세이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나서 다시 이렇게 안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자, 4초마다 이 장면이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참 간단하죠. 네, 프리미어 프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이 있고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는 음악을 입혀야 되겠죠. 이 박자마다 장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균등하게 사진이 분배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자마다 다르게 분배가 될 거니까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음악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음악 가져오는 작업을 해볼게요. 네, 음악 부분은 바로 상단의 오디오 부분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 이 음원 같은 경우는 비트가 어느 정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견본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 비트마다 장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캡컷 같은 경우는 너무 편리해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마크로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캡컷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있죠. 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비트 1, 2가 나오게 됩니다. 비트 1 같은 경우는 좀 넓은 범위의 비트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비트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촘촘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사진을 빠르게 비트감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2를 설정을 하고 좀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는 1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비트 2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 비트 점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딱딱 자석처럼 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붙죠. 네, 이런 식으로 붙고 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업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볍게 한번 들어볼게요. 뚱뚱 하는 데에서 장면이 전환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음원을 좀 잘라줘야 되는데 음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걸 분할 버튼을 누르면 잘리게 됩니다. 딜리트 삭제를 누르면 자, 이렇게 되고 음원이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상단에 페이드 아웃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원이 점점 작아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음원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틱톡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아마 캡컷이 틱톡의 자회사인 것 같고요. 자, 틱톡에 미디어에 올릴 때는 이거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틱톡 음원을 사용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할 거예요. 보면은 어느 정도 저작권이 이제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조심히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작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업로드 전에 이런 메시지가 오기도 하는데요. 영상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 아니면 사용을 하면서 나와 수익을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저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침해 신고가 오지 않게끔 초반부터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 이제 틱톡이거나 혹은 가수들의 보이스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지금 사용했던 더웨이 이 음원 같은 경우는 크게 유튜브에서 문제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것이 뭔가 이제 저작권 등록이 돼가지고 사용에 대한 권한이 어렵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또 유튜브에서 그런 제기 메시지가 오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음원을 아마 삭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건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음원 사용에 있어서는 어느 플랫폼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가장 안전한 거는 유튜브에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원이나 아니면 유료로 사용하는 음원 사용이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음원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이 장면 전원만 보면 좀 심심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트랜지션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네, 트랜지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버블 블러를 이런 식으로 끌어 넣게 되면 장면 전환될 때 소리는 조금 줄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이 조금 자연스럽거나 좀 멋스러움을 더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상은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진마다 비율이 또 다를 거예요. 영상 같은 경우 쇼츠를 올리는 비율도 다를 것이고 그냥 본 영상 올리는 비율도 다를 것인데, 자, 여기 전체를 선택하고 보게 되면 레이시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쇼츠에 이걸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9대 1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보면은 애초에 자체 512 사이즈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있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로 보강을 하거나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비트에 맞게끔 장면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미디어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사용할 사진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사진들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오디오 선택을 합니다. 오디오를 이 중에서 선택해서 끌어내려서 여기 안착시키고 그 다음에 이 오디오를 선택한 이후에 비트를 잘라주게 되고 그 비트에 맞게끔 사진 간격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심심한 사진 사이에 효과를 넣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통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각 사진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줌 효과를 주고 싶다 했을 때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화면 효과를 넣음으로써 영상의 재미를 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모바일에 캡컷하고 이 PC상에서 캡컷하고 연동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연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없는 기능이 있어요.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기능이 있는데 3D로 움직이거나 모션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작업을 하고 모바일상에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장면은 추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다 장면 전환을 붙여놨고 이거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영상을 보내야 되겠죠. 익스포트를 통해서 눌러주면 이름 정하는 공간이 나오고 저장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저장 형식들도 정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저작권에 대한 체크를 할 것이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걸 한번 하게 되면 네, 이제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별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항상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익스포트 하면서 파일을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다음에 이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영상을 어디다 올릴 것이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에 맞게끔 영상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